PPT에 나온 모든 데이터는 총회 책자에 있는 것들이고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줬던 숫자들이기 때문에 그 숫자에 대한 답변은 그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된다는 거죠. 비례율이 떨어지면 우리가 돈을 더 많이 내는 거고 비례율이 올라가면 우리가 돈을 더 받는 거고 왜 그렇게 되는 거냐. 근데 거기서부터 좀 헷갈리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비례율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비례율이라는 거는 이 아파트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왕십리 땅에 이제 아파트를 짓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조합원한테도 분양하고 일반 분양하고 상가 분양하고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모든 수익 금액이 들어오죠. 그리고 시공사나 뭐 어쩌고저쩌고 용역 해가지고 모든 원가가 나가죠. 이게 분자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가평사한테 2007년도에 감정평가를 받았던 금액이 분모예요. 이게 비례율이거든요. 그러면은 이 비례율을 갖다가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우리가 받은 감정평가 금액에다가 비례율을 곱하게 돼요. 그 다음에 우리한테 분양금액 얼마 하겠다고 분양금액을 약속한 금액이죠. 이건 픽스된, 이건 안 바뀌죠. 감정평가 금액 2007년도에 감정평가 받은 이후로 안 바뀌어요. 오로지 바뀌는 건 비례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비례율이 올라가면 우리의 감정평가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에 분양금액보다 이게 올라가면 우리 마이너스가 되면 우리 환입을 받는 거고, 비례율이 떨어지면은 이미 고정된 감정평가 금액에 낮아진 비례율이 곱해지면은 분양금액보다 이게 낮아지니까 우리가 돈을 더 내는 구조예요. 이것 때문에 비례율에 우리가 다 목숨 걸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재미있는 거는 이 비례율을 산정하는 이 모든 비용, 그러니까 사업 비용, 그리고 분양 수익, 이 두 가지는 확정된 회계 숫자가 아니에요.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도 확정된 회계 숫자가 아니라 이건 추정치예요. 추정치. 그래서 2007년부터 비례율 계속 추정치로 지금까지도 확정된 게 아니라 추정치고 공사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추정치예요. 그래서 상식적으로 이 비례율이 추정치에 의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총회 안건까지는 분명히 타협이 대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법적으로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간혹가다 조합편에 드는 사람들이 이미 돈 다 줬는데 이미 계약 다 했는데 지금 와서 싸워본들 그게 되겠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추정치기 때문에.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결같이 추정치예요. 확정된 금액 없는 거예요. 물론 공사가 이제 끝판에 왔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추정에 가깝게 실질적으로 지급이 됐겠지만 아직도 추정치고 아직도 근본적인 정체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없다. 그래서 싸워야 된다. 이게 논리적인 답변이고요. 그리고 2007년서부터 지금까지 이건 저기 벽에 붙어 있는 거랑 똑같은 건데요. 제가 이걸 이제 벽지를 붙여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2007년부터 우리가 분양 수익이 처음에 2007년도에 8,829억으로 추산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각 관리처분 총회마다 이렇게 어떤 흐름으로 갖고 이렇게 했는데 조합장이 얘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9,528억까지 올라갔었는데 이게 9,234억, 9,272억으로 떨어졌어요. 이때 세월호 사건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있었고 아파트 분양이 죽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조합장이 얘기하는 요 부분에 대한 얘기는 맞긴 맞으나 우리가 거시적으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분양 수익은 2007년도에 우리에게 약속했던 것보다 올랐다는 거예요. 올랐어요. 세월호고 뭐건 간에 2007년도 이 추정액보다 지금 올랐다는 게 가장 중요한 우리한테 키포인트예요. 근데 그 사람이 한 번도 얘기하지 않은 이 공사 원가를 보면은 공사 원가가 2007년도에 5,157억인데 지금 6,965억으로 올랐어요. 이 공사 원가가 올라가고 분양가가 좀 올랐지만 플랫하다 보니까 여기서 비례율이 이렇게 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엔 물론 이 부분에 의해서 분양가가 떨어진 건 사실이나 결국엔 우리가 33평 기준으로 돈이 100% 대비 지금 돈 1억 나가는 거고 40 몇 평은 뭐 2억씩 돈을 우리가 더 추가적으로 납부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분양 수익 때문이 아니잖아요 지금.
우리가 계약한 2007년도에는 공사 원가가 이렇게 생겼고 분양 수익이 이렇게 생겼는데 지금 보세요. 그래서 공사 원가가 오른 건 얘기 안 하고 밤나 뭐 세월호 사건 이후에 뭐 분양이 어려워서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 숫자는 내가 집에서 만든 숫자가 아니라 총회 책자 보시면 다 나와 있는 숫자예요. 총회 책자가 매년 1년 대비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보면 헷갈리지만 다 펼쳐놓고 옛날 것보다 뭐 숫자만 간단하게 계산기로 두드려 보면 이거 바로 나오는 거고 이거 뭐 트릭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사람들 숫자예요. 결국엔 논리는 좋다. 분양 수익은 인정한다. 세월호 사건이 떨어져서 오케이. 조합장 말 네 말 다 맞다. 인정한다. 우리 증빙도 없고 데이터도 없으니까 네 말 다 인정하고 받아들이겠다. 단 2007년 대비 분양 수익이 올랐으니까 우리는 좋다. 인정한다.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는 부분은 어떻게 5,157억에서 시작한 놈의 공사가 6,965억까지 올라갈 수가 있느냐. 무려 1,800억이 올라갈 수 있느냐. 여러분 1,800억이면요. 웬만한 중진기업 매출액이에요. 불가능한 숫자예요. 불가능한 숫자. 그래서 오늘의 이 PT는 시계열 자료로 봤을 때 조합과의 말과는 전혀 틀리게 모든 비례율 하락은 공사 원가, 즉 사업비죠. 사업비에 있는 거고 그 사업비는 다른 말로 바꿔서 보면 시공사의 매출이죠. 걔네들이 우리한테 매출을 한 거니까. 그리고 금융비용,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2007년하고 2015년만 두 개 연도만 극단적으로 비교를 하면 수익은 2007년 대비 443억 원이 오히려 늘었고요. 사업비는 1828억이 공사 원가가 늘매 따라서 우리 이익이 줄었습니다. 우리는 그 현금 청산에 의해서 그 중간에 빠져나간 사람, 그 사람들에서 우리 그 감정평가는 423억이 줄었고요. 그래서 순수한 비용은 요 423억은 우리가 그 분모인 우리 간편가액에서 빠지면서 공사 원가도 집어넣어요. 그래서 비례율로 보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수하게 1,800억 중에서 현금 청산 420억을 제외하면 매수로 봤을 때 우리의 비용이 1,400억이 늘은 겁니다. 오늘 이 PT의 주제는 그럼 도대체 우리 돈이 1,400억을 누가 가져갔고 어떻게 없어졌느냐 그거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쪽 벽보에 두 번째로 붙어있는 그림하고 똑같은 그림인데 도대체 그러면은 2007년에 공사원가 5,137억에서 지금 2015년 1월 총회 책자에는 6,965억에 달하는 2,800억에 대한 비용이 나래비를 세워보면 현금 청산 수용 재결에서 450억이 없어졌고요. 이거는 절대 금액이 아니라 이거하고 이거랑 비교했을 때 증가분만 집어넣은 겁니다. 증가분입니다. 수용 재결이 450억 증가됐고요. 대여금이자 우리한테 부여된 대여금이자가 590억, 분양 대책비 210억, 건설비가 증가돼서 2012년에 재계약해서 360억, 국공유지 조합이 국공유지 매입을 한 게 2007년 대비 63억, 철거비 기타 공사 37억, 소송비용 41억, 거주비 보상비 63억, 이런 내용으로 해서 6,965억이 공사비로 됐고 이거에 따라서 1,800억 공사비용이 늘면 따라서 우리 비례율이 70%로 떨어지고 그에 따라서 33평 기준으로 돈 1억, 40몇 평씩 되는 분들은 거의 2억에 가까운, 그리고 중간에 아파트 피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거의 3억에 가까운 한 집안이 흔들릴 수 있는 이런 막대한 비용을 우리가 추가적으로 납입해야 되는 겁니다. 이 1,800억 공사 원가를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습니다.